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정경심 재판 등 한 주간의 법률적 현안과 시국 사건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먼저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정경심 재판. 네. 정경심이 바로 조국의 처지요. 그렇죠. 예. 이 재판 결과를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필 규정이다, 또 법불 악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법이 귀한 사람 권력한테 아범은 안 된다 예, 예. 했는데 그런 것을 정말 구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역시 사법부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그 증거도 되지만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는 그래도 믿을 곳은 사법부뿐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죠. 예, 저는 이번 판결 보면서 우리가 지금 법원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예. 재판 맡으면 어떻게 되고 그다음 아닌 사람이 맡으면 어떻게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번에 조미연 부장판사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분, 이번에 임정엽 부장이죠. 예.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걱정은 많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이 지금 정경심 판결을 보면요, 아주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그냥 법에 있는 대로 예. 재판하신 거예요. 예. 예. 어떤 지금 여당 의원들이 막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정경심 또는 조국 전 장관을 혼내주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어떤 증거 판단을 완전히 왜곡시켜 가지고 재판했다는 건 전혀 없어요. 있는 증거 그대로 이 증거를 법관이 바라본 대로 예. 재판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15개 혐의 중에 14개는 무죄가 났어요. 예. 나고 11개가 유죄가 됐는데 이런 걸 쭉 보면은 판사가 1년 4개월이면 16개월이네요. 예. 진짜 이거는 보통 피고인 같으면 이렇게 재판 잘 안 해준 적이 많아요. 예. 예. 검찰 공소장 보고 그다음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낸 거 보고 그다음 법정에 제출한 서증 보고 그냥 판결하는데 상대가 전직 법무장관의 부인이고 예. 그다음 우리나라를 어떻게 진짜 떠들썩하게 했고 예. 한동안 작년이죠. 작년 9월부터 떠들썩한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를 뒤집어 놨죠. 네, 뒤집어 놨고 그다음 또 이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법률가 아닙니까? 예. 예, 또 서울법대 교수고 로스쿨 교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주장을 했겠습니까? 재판부로서도 아마 많은 부담을 가졌을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주장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1년 4개월 동안 하면요.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그냥 피고인이 도망가가지고 길어졌으면 별거 없는데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모든 주장, 변호인도 대단한 분들이 왔을 거고 또 범죄 혐의가 많죠. 예, 또 검사도 거기에 아마 전심전력을 기울였을 거고 하면요. 주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문 자체가 580몇 페이지, 500페이지가 넘어요. 600페이지는 안 되지만. 어마어마. 예. 책 한 권 아닙니까? 저희들이 형사재판할 때 어지간히 다투는 사건이라도 50페이지 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50페이지 넘으면 이거는 우리 대하소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의 대하소설에 가까운 판결이 500 몇 페이지 있죠. 예. 읽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것도 용어가 전부 다 또 오죽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용어인데. 예, 예. 근데 이걸 썼단 말입니다. 쓰는 거는 진짜 이 법관들이 엄청난 그 고생을 했다. 아마 이 임정엽 부장 판사부가 쉽게 결론 내려고 했으면 이거 이렇게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판단을 다 해줘야지 조국 교수나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 그 변호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또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여권이 눈을 진짜 엄청나게 부라리면서 그렇죠. 이 판결문도 볼 것이고 그 판결문 거기 여권에도 뛰어난 법조인들이 많을 건데 그럼요. 그 조금만 잘못되면 지금 예. 안 그래도 사법개혁 이야기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예. 임정엽 부장으로서도 내가 이걸 조금이나 실수하면은
이 지금 여권이 지금 검찰개혁 넘어서 사법개혁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빌미를 줄 수 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짜 판사의 입장에서 판결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본 바로는 뭐 어떤 편견이 있다거나 이거는 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여권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판결이라는 거지. 제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정말 고생했고 열심히 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임정혁 부장판사 이 재판부가 말씀하신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양심 그걸로 지금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당연하죠. 대로 워낙 뭐 이것은 정치적인 관심도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권력이 눈을 부라리면서 혹시 무슨 흠이 잡힐 수 있는 꼬투리가 없을까 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아마 이 임정혁 부장이 뭐 재판 진행하는 거는 제가 방청해 본 적은 없지만은 아마 법정에서 양쪽에서 주장하는 거 다 수용하고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수용하면 나중에 고생하지만 이 재판을 잘못했을 경우에 돌아올 지금 안 그래도 벌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에 동조한 사람이 제가 오전에 보니까 1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대깨문들도 동원된 거죠. 아, 그런데 제가 이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란 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왕조시대 유물 아니냐. 신문고와 같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할 일을 이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요. 그리고 대통령이 판사를 어떻게 할 권한도 없어요. 그렇죠. 탄핵 아니면 형벌 아니면 이런 걸로 징계밖에 없는데 이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했다고 탄핵하라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거 이거야말로 본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다음 입헌주의 여기에 어긋나는 그걸 전혀 부끄럼 없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판결한 사람은 있죠. 법하고 관계없이 그 쫓아내야 된다.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고 촛불 민심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집권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전혀 민주주의에 안 맞는 지금 형태를 계속 보이니까 저는 임정혁 부장이 뭐 이 사람들 말대로 완전히 편견을 가지고 그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왜곡된 판결을 했다 합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못됐으면 탄핵으로 가야 돼요. 탄핵이랑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만기 침남,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쫓아내달라. 이거는 있죠. 자기 주장이 가사 옳다고 하더라도 전혀 법치나 헌법에 안 맞는 주장을 막 하면요. 그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양식이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다. 좀 제발 그런 일은 그런 그 무작정 하는 청원 이제는 좀 거쳐달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청원들도 합리적인 청원이랄까. 그럼요. 청와대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데 일반 행정에서는 또 공무원들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올려가지고 좀 제대로 청와대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엄연히 국회가 해야 할 일, 뭐 사법부가 해야 할 일 다 상권 분립 체제인데 그거 자체를 다 무시하는 그런 청원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뭐 윤석열 그런 수사에 대해서 표적 수사다, 보복 수사다, 뭐 정권 흔들기다, 뭐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이 결과가 나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성찰도 하고. 그런데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 사법개혁을 안 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개혁에, 자기들이
집중하느라고 사법개혁 안 해. 사법개혁이라는 게 뭐며 검찰개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개혁이란 말 자체를 제가 양두구육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말은 사법개혁인데 그렇죠. 결국은 대깨문이라든가 지금 집권층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판사는 쫓아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이걸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오히려 사법개혁이라 그러면은 뭐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 예. 그다음 집권층의 의도 여기에 안 따르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는 게 사법개혁이에요. 예, 예. 뭐 검찰개혁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정권으로 독립한 수사를 하고 예. 그다음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수사를 하는 게 검찰개혁인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도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수사,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검찰총장은 임기 이런 거 아무리 있더라도 무시하고 바꿔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에 맞는 수사만 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해야 된다. 그 심부름꾼으로 법무장관을 들여놓고 이런 걸 개혁하는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임정혁 부장의 판결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 정권에서 독립해서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 어느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독립의 판결했으면은요, 그 판결문, 읽어보고, 500 몇 페이지니까 읽을 시간도 없겠지만, 읽어보고 있죠. 아, 논리에 안 맞고, 그 다음 이런 증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서 정경심을 유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로서 자유심증주의라 그래요. 증거 판단은 판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자유심증주의의 폐해다. 뭐, 법정 증거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그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게 있고, 근데 그러면 판사가 필요 없죠. 판사는 그냥 증거 정해진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세상 재판에는요, 증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예. 확실한 증거 있으면 뭐 재판할 건 뭐 있습니까? 판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하는 거 좋아요. 자유심증주의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마치 검찰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인권이 피해받고 있다. 이런 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니까 판사 바꿔야 한다. 앞으로 공수처도 아마 그렇게 운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몇 가지 좀 따져볼 게 있는데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판사가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우상호 의원 같으면은 아주 중주입니다. 또 586, 386은 맏형격이고 이번에 서울시장까지 출마를 선언한 사람인데 감정 재판을 했다. 분노를 느낀다. 실망을 넘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괘씸죄 걸려가지고 그랬다. 정경심이나 이런 사람들 조국이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판사 앞에 공소원하게 안 해가지고 그랬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괘씸죄라는 거 있죠.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물론 법정에서 막 소란 피우고 판사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럴 때 판사들이 감치도 하고 나중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판사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자식이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걸로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괘씸죄는 유죄냐 무죄냐 문제가 아니고 유죄는 맞는데 이 괘씸죄에 걸리면 괘씸죄라는 게 있는지 뭐 있다 그러니까 유상호 의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양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형. 뭐 유죄 무죄를 판사들이 아마 아주 이상한 판사가 있으면 몰라도 통상적인 정상적인 판사라면은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은 무장이 나쁜 건 맞아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어떻게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이 판결 나가면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정독해가지고 욕할 사람이 지금 읽기도 전에 욕할 사람이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 괘씸죄에 관해서 양형 나중에 나와요. 이게 국민의 어떤 공정한 걸 바라는 그게 뭐 괘씸죄라면 괘씸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사건에 제가 쭉 보니까 15개 중에 11개를 갖다가 유죄로 했고요. 그 다음 그 중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입시하고 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입시에서 누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 군에서 추미애 장관 뭐 지금 아들 뭐 이야기 나오는데 서모 병장 나왔다 그러면 온 국민이 분노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유승준에 대해서도 뭐 유승준 입국 금지 특별법 만들자 또 그러는데 뭐 저는 유승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유승준에 대해서도 왜 입국 금지를 시켰냐. 이게 온 국민이 분노했어요 그때. 왜 미국 시민권 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한국에서 벌고 군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었어요. 예. 다만 국민 정서에 예. 특혜는 특혜대로 받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 의무는 이행 안 한다는데 이번에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이죠. 네, 조미. 그 대학 입시 또 그것도 특별히 또 의대였어요. 의과대학. 그다음 대학도 뭐 우리가 선망의 대상인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이었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엄마 아빠들이 애 하나 좀 대학교 잘 보내보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전해가지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쪽에서 하니까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못 합니다. 제가 버스 타고 앞에 지나갈 때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막 학원 앞에 차들이 불법 주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버스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빵빵거리던데 그런 부모들 있죠. 그 부모들을 내가 뭐 불법 주차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애들 교육의 정성을 그렇죠. 기울이고 하는 데 대해서 여기는 엄마 아빠 찬스로 네? 그다음 찬스를 쓰는 건 좋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게 자기 소개서에 넣는가. 엄마가 동양대 교수입니다.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넣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한 거는 위조를 해가지고 했다는 걸 갖다가 지금 그 재판장은 지적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더라도 어떤 정상적인 방법,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인데 여기는 범죄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납 못하는 이거는 괘씸죄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재판장이 괘씸하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아마 재판장도 7가지 그 스펙 만드는 게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진실한 것이 있어야 다 지금 허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괘씸하다고 하면은 앞으로 판사들은 있죠. 유죄 내리고 실형 선고하면 다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예. 저도 재판할 때 예?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좀 폭행하고 이런 친구를 재판할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부인한테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 할 거 1년 6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괘씸해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예. 그럼 뭐 그런 걸 괘씸하다 그러면 판사 필요 없죠. 예. 예? 괘씸해서만 이게 처벌 안 받아도 될 사람을 처벌했다. 예. 아니면 괘씸해서 무죄 나올 걸 유죄했다. 이러면 나쁜 판사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정혁 부장은 증거에 의해서 엄밀하게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교육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가 이걸 가지고 양형을 한 것을 괘씸죄라고 그러면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임정혁 부장판사 얘기 잠깐 하면은 그분이 전에 성창호 판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김경수 지사 극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 이 사법부에서는 엘리트 판사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또 성창호 판사처럼 또 이번 재판 지금 이후 벌써 그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좀 그런 있으면요. 걱정. 내년 1월에 공수처 출발하면요. 네. 이 대깨문 내지에 시민단체 고발할 것 같아요. 뭐 뭐라도 걸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 항소심에 또 영향을 주겠죠. 예, 공수처 조사받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공수처 때문에 제가 아끼는 후배 판사들이 앞으로 고초를 받을 걸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픈데요. 이 임정혁 부장이 법원 행정처도 근무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엘리트네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판결문을 500몇 페이지 쓴다는 거. 이거는 그 법률 지식도 뛰어나지만 엄청나게 성실한 판사라는 거죠. 500몇 페이지. 이거 사실 정경심 재판이 있죠. 이거 사실 대충 하면요.
증거도 대충 하면 한 100페이지 이내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자기 그렇게 밤잠 안 자가면서 500페이지를 이상을 썼다는 건 대단한 판사고, 성창호 부장도 뭐 결국 그랬다가 지금 뭐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걱정은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4년형을 예. 때렸지 않습니까? 예, 뭐 5억도 뭐 무슨 벌금이죠. 벌금이 있지만 예, 예, 예. 이 4년형을 추징인가요? 놓고도 4년형을 놓고도 예. 일각에서는 11개 범죄 그 혐의 예. 그걸로 봐서는 4년형은 너무 낮은 것이다. 지난번에 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예, 자녀 예, 있었는데 예, 예. 그 아버지가 그 시험지 시험지 빼가지고. 그게 3년 6개월 받았으면 딱 한 건 가지고. 예, 예. 근데 이건 지금 15건 중에 11건이 유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중형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문서 위조가 지금 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을 때릴 수 있는. 또 일각에서는 일각도 아니죠. 민주당의 저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죠. 예. 이번에 들어가요. 예. 거기는 1년이면 충분한데 이건 뭐 완전히 비상식이고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숙명여고 교사 딸들 위해 가지고 시험지 빼냈다가 뭐 3년을 3년 6개월인가 6개월 받았어. 받았다. 근데 이거는 그것도 딸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그렇죠. 이것도 본인 그렇게 주장하겠죠. 딸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그 교사나 정경심 씨나 뭐 전과 당연히 같이 없을 거고. 예? 그렇겠죠. 무슨 그렇다면은 그건 한 개 가지고 그래 됐는데 예. 이거는 진짜 7개 지금 허위 스펙 아닙니까? 예. 이거에다가 플러스 그 사모펀드 사모펀드 투자. 문제 그 4년 아마 이거야말로 특혜가 좀 간 것 같아요. 재판에서 좀 이 양형에서 봐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땐 봐준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전 장관의 그 부인이고 예. 그다음 이걸 본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이걸로 낙마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뭐 장관들 막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있더라도 국회의원도 그렇고 낙마하면 조금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좀 측은하다 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 4년이라는 형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좀 그래도 전직 장관의 부인이고 그때 유명했다는 거 이걸로 어떤 그래도 그걸로 양형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받았다. 예, 그렇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예. 이게 사실 그대로 하면 이게 4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근데 이수진 전 판사가 의원이죠. 1년? 그 본인 보고 재판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 그랬어요. 자기가 재판하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록을 한 개 거의 안 봤을 거고 듣는 이야기만 있어요. 언론 그러겠죠. 보도로 있고 예. 그다음 판결문 500몇 페이지 써본 적도 없을 거고 예. 이런 분이 남의 판결 가지고 있죠. 내 같으면 1년이다. 이거는 아니다. 같은 A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분이 기록을 다 보고 예? 실제로 내가 이걸 아무리 봐도 1년이다. 예. 이렇게 말했으면 막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이렇게 기록도 안 본 사람이 그 판결문 작성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진영 논리겠지만 그래도 일반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판사 출신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건 달라야 된다.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경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이 봤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마 이런 중형과 법정 구속은 전혀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잘해봤자 웬만하면은 뭐 집행유예만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지. 아니겠느냐. 네. 더군다나 법정 구속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합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설명은 했던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김칠준 변호사가 변호인이었고 예. 그다음 뭐 조국 교수도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당연하죠. 근데 조국 교수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법률 실무가 출신 아닙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이 법 현실을 보는 재판 현실을 보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그대로만 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열심히 다투고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 증거가 있어야 유죄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유죄 증거 차고 넘친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본인 생각에는 이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아마 법정 들어가기 전까지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서울법대 교수인데 아, 그럼요. 이게 그 형사소송법 원칙에 의하면은 예. 이건 전부 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유죄 증거는 없다고 그러더라. 예. 그러면 요 지금 나오는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무죄 또는 그다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냐 아니냐 아주 판사가 헷갈릴 때 그때는 형을 좀 낮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중에 아닐 수도 있는 걸 예. 유죄로 했다가 그다음 나중에 대법원이나 가서 바뀌면요. 정말 미안해요, 사실. 그렇겠죠. 이거 당연하죠. 무고한 사람을 내가 이게 징역까지 감옥에까지 넣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무죄로 하거나 아니면 긴가민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4년이 안 나온다. 뭐 3년 이하 나오면 집행유예 가능하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히 그 아들 표창장 거기에 있는 걸 그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딸 표창장에 옮겼다는 거. 근데 본인은 컨명이라고 주장을 계속해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그런데 있겠죠. 아주 달인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거기다가 1년 번호 틀리지. 예. 이런 걸 그다음 컴퓨터를 또 결정적으로 옮겼어요. 김경률 씨 시켜가지고 예. 김경록 씨입니까? 김경록. 시켜가지고 옮겼는데 판사가 그 당사자 말만 듣고 재판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예. 그때 그 직원이 나와가 사무국장입니까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회식 자리에만 잠시 나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회식 자리. 그런데 뒤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무국장 말이 나중에 틀린 게 많이 나와 버렸어요. 그 다른 그 누군 당국대 장 교수 예, 장경평. 아들이 또 본 적 없다. 예, 그 장경평 자리에서는 교수. 아니 당국대 장 교수 아들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정경심 교수 편을 들어주는 증언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서 아버지도 덕을 받잖아요. 아버지도 걸려 있고. 아버지도 그 당국대 논문 때문에 예.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판사로서는 그런 사람이 이 증언을 불리하게 했다. 이 사무국장이야 있죠. 그럼요. 조국 교수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그다음 대충 이런 증거가 그래서 아까 제가 차고 넘친다 그랬는데 이런 걸 가지고 유죄로 판단한 걸 이걸 갖다가 판사가 긴가민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 자체가 이 법률 실무가의 모습은 아니었다. 교수의 모습이었다. 예. 그래서 아마 정경심 교수가 법정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좀 담담한 모습을 했고요. 그 다음 법정 구속이라는 건 정경심 교수가 이 보석으로 석방된 게 아니었고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구속 만기로 풀려났습니다. 구속 만기라는 게 1심에서는 6개월 하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아마 임정엽 재판장이 그전 재판장이 한 것 같죠? 예, 예. 그 전에 예, 구속 만기를 내줄 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는 보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범자 못 만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구속 만기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보니까 뭐 제한이 많더라고요. 집에만 어마어마하게 제한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못 만나게 한다. 해놨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보석으로 만 3일 전에 풀어준 거하고 그다음 구속 만기로 풀은 게 한 3, 4일 차이 납니다만 3, 4일 더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풀어줬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임정엽 부장은 이 정경심 교수가 계속 부인했던 게 구속 사유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부인하고 지금도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나중에 양형 사유에 아주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 들어갔지만 구속 예. 사유도 들어갔어요. 예. 하는 거 보니까 만일 놔두면 계속적으로 공범에는 뭐 조국 교수도 있고 김경록 씨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게 관련된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항소심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증인으로 뭐 변호사도 있고 조국 교수도 있으니까 증언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핸들링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 증언까지 나오게 할 사람이다. 그거. 그다음 도주 우려는 뭐
쓰긴 다 쓰는데 정경심 교수가 도주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만 우리 쓸 때도 있겠어요. 실형 선고로 인하여 실형 그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요식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법정 구속으로 왜냐하면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보통 때는 보석으로 나가면 보석 취소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미 구속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다시 재구속을 해야 되니까 법정 구속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임 판사가 너무 제한 없이 풀어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독이 된 측면이 있어요. 나가서 지금 이번 임정혁 판사도 나가가지고 자꾸 증거인멸하고 공모하고 계속 부인하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그 증인들 찾아다니면서 압박하고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